자, 이제 98조 맨 위에 공공시설 용지에 관한 조치. 자, 공공시설 용지는 기업, 환지 기준 부적용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그럼 아까 항목이 7개 항목이 있었죠. 7개 항목을 적용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무슨 용지니까?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굳이 7개 항목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지문을 읽어보시면 둘째 줄에가 환지 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등에 관해서 기준을 부적용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원래 우리 7개 항목 앞으로 넘어가 봐요. 아까 7개 항목 순서가 어떻게 나오죠? 위치하고 그리고 뭐 나와? 지목이 나오지. 지목. 그리고 면적 이렇게 나오지.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 위치, 지목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 면적이라고 돼 있지. 이걸 시험에 내면 틀릴 거 아니야 또. 실컷 위치, 지목, 면적 했으니까 위치, 지목 안 들어갔다고 틀렸다고 찾지 말란 얘기야. 여기는 안 들어가. 지목이. 왜? 공공용지라고 돼 있잖아. 아예 공공용지. 그러니까 지목을 여기는 구분 안 해.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 읽을 때. 또 어떤 분이 질문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 간혹가다. 지금은 없어. 지금은 이런 질문할 사람도. 예전에 이 질문하러 오시면 아니 왜 순서가 위치, 지목, 면적인데 지목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지 물어볼 정도면 자 공공용지니까 뭐가 필요 없어? 지목이 필요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용도 폐지가 되는 국공유지는 환지 부지정하지. 그러면 기준을 적용을 안 하고 환지 지정도 안 했는데 왜 청산이 필요 없어? 공공용지니까. 또 그렇게 해야 돼. 아까 적용 안 한다, 부지정한다 그러면 청산하라고 그랬잖아. 근데 무슨 용지는? 공공용지는 그 기준을 적용 안 하고 또 환지 지정 안 해도 청산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그럼 두 번째 니은을 보세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가 뭐예요? 그게 국공유지야. 그 소유에 속하는 공공시설에 대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뭐 했다? 설치해 준 거잖아. 그러니까 지문 대체부터 밑줄.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뭐 해줬어? 설치해 줬어. 그리고 그 다음 종전의 공공시설 전부 일부가 용도가 뭐가 되면 폐지되거나 변경이 되어 불용으로 될 토지는 환지 지정할 필요 없다. 대신에 뭐로 쓰느냐?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쓰면 된다. 그 밑줄 그은 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공공용지 환지 부지정, 환지 지정 안 하고 뭐로 사용한다?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사용한다. 요걸 찾아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나오는데요. 지문을 한번 써볼까요? 저 위에 지문에다. 위에 여백 좀 비어있죠? 거기다가 보류지 채비지를 한번 써볼게요.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유보를 다른 말로 보류, 유보된 토지다 이렇게 말해. 환지 계획에서 유보 또는 보류된 토지다. 그럼 아까 환지 계획은 뭐 하는 거야? 환지 지정하는 거지. 환지 지정인데 거기서 제외됐어. 그럼 환지 지정해 안 해?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류 유보니까 남겨놓은 땅이야. 그래서 이 보류지가 무슨 용지? 공공시설 용지로 쓰이는 땅이고 플러스 채비지로도 쓰이는 땅이다. 그래서 앞에 거 모르도 돼. 뒤에 것만. 보류지는 무슨 용지? 공공시설 용지. 그럼 공공하면 무조건 뭐부터 생각하면 돼? 도로, 공원 이런 용지로 쓰는 땅을 바로 보류지라고 그래. 아까 우리 소유자의 땅이 감소가 됐죠? 감소가 되면 아까 뭘로 쓴다고 그래서 공공시설 용지로 쓴다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도로나 공원 용지로 쓰는 땅이고 그 일부가 뭐가? 채비지가 될 수 있어. 그럼 채비지는 물으면 뭐 중에 일부야? 보류 중에 일부 이러면 돼. 대부분. 자, 그러면 채비지를 써볼게요. 채비지란 그러면
방금 배운 대로 뭐 중에서 보류지 중에 일부, 보류지 중에 일부가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그러니까 채비지란 무조건 뭐 중에 일부? 보류지. 보류 중에 일부인데 그걸 누구한테 줄었어? 시행자에게 주는 땅. 그거를 바로 채비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시행자는 요거를 뭐로 쓰느냐? 필요 경비로 충당하는 토지다.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시행자에게 주면 그거 팔아서 뭐로써? 경비로. 그러니까 시행자는 항상 사업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어디로? 채비지 팔아서 그걸로 대신한다. 그 말이지. 그럼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적이 한 번 있을 거예요. 모든 사업을 할 때 비용 부담은 누구 부담 원칙이다. 시행자 부담 원칙 이렇게 배웠죠? 바로 이거잖아. 채비지를 주니까 팔아서 경비로 써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두 개 말은 뭐 시험에 이렇게 지문으로 묻지는 않아요. 근데 뜻은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 채비지 보류지 오면 뜻은 알아듣지. 그러면 채비지는 보류지 시험 문제 낸 적 없고 채비지는 요걸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시행자가 뭐로 쓰나? 경비로 쓰는 땅 하고 채비지를 기억하시면 되지. 그러면 책의 기억 한번 읽을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 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굵은 것이 일정한 토지를 뭐로 정하지 않고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꼴 아까 1번에 해당하지. 보류지 1번. 아까 우리 써놓은 게 무슨 계획에서 유보됐다. 환지 계획에서 유보됐다. 그 말 환지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정하지 아니하고 뭐로 정한다? 보류지로 정하고 그 중에 일부를 뭐로 정해서 채비지로 정해서 바로 시행자가 뭐로 쓴다?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니은은 오늘 처음 배울 때 적어놓기만 할게요. 자, 주택법에 의한 자 밑줄 그으세요.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 요까지 밑줄. 그래서 공동주택 밑에다 국민주택으로 또 쓰세요. 이 법으로 나올 때는 그 밑에다 써야 돼. 밑에 또 쓸 거 많아. 공동주택하고 그 밑에다 쬐끄만하게 써. 국민주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동주택이라고 나오는데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하도록 바뀐다는 이야기야. 그리고 그 다음 줄 채비지 중에 일부 밑줄 거기다 50% 쓰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 안에 집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지역 안에 집단으로 그 말은 하나의 단지로. 자, 거기까지 썼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여백이 있죠. 여백. 그러면 그 밑에다가 여러분 그 프린트 책에 양도 가격은 원칙은 감정 가격을 기준한다 이렇게 나와. 예외는 조성 원가를 기준한다. 자, 원래 시행자가 채비지는 뭐로 쓰는 땅인데 필요 경비로 쓰는 땅인데 그 중에 몇 퍼센트가 50%가 무슨 주택으로? 국민주택 용지로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국민주택 용지로 쓰이려면 자 여러 개 쪼개주면 돼, 안 돼? 안 되고 몇 개 단지로? 한 개 단지로 묶어주고 가격을 비싸게 저렴하게가 뭐야? 감정 가격을 기준해. 그럼 그까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요게 이제 사업하는 시행의 땅인데 반쪽으로 생각할게요. 반쪽은 환지가 됐어요. 환지가 되면 다른 쪽은 뭐가 되냐면 보류지가 되겠죠. 다시 보류지 중에 일부가 뭐가 된다? 채비지가 된다. 요 뜻이야.
그러면 채비지가 있을 때 채비지는 전부 경비로 쓰는 게 아니란 이야기지. 경비 중에서 반은 경비로 써. 반은 뭘로 써? 국민주택 용지로 써라 그 말이야. 그래서 국민주택 용지로 쓰려면 요거가 만약에 5,000세대 지을 땅인데 5,000세대가 군데군데로 나눠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몇 개로 한 개 단지로 묶어서 주고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주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렴하게 받아서 무슨 주택이 촉진될 수 있어? 국민주택 건설이 촉진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감정 가격이 비싸요? 조성원가가 비싸요? 요게 비싸지. 조성원가는 아직 공사하기 전이니까 더 싸지. 이게 더 저렴한 거야. 요거는 임대주택. 같은 국민주택에서도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는 더 저렴하게 그게 조성원가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리 배우시면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이 지문이 똑같이 다시 나와. 그럼 여러분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지. 왜냐하면 여기다 지금 공부 안 해놓고 주택법을 가면 이거 또 잊어먹고 대답을 못해. 그래서 채비지는 다시 채비지는 원래 뭐로 쓰는 땅? 경비로 쓰는 땅. 근데 그 반쪽은 무슨 주택으로? 국민주택 건설을 촉진할 때 쓴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 쓰는 이유는 50%를 한 개 단지로 묶어서 주고 가격도 어떻게 저렴하게 주니까 그 받은 사람은 국민주택을 뭐한다? 쉽게 건설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원리란 얘기예요. 그럼 이제 바꿔서 해석할게요. 뭐 전부를 다 주면 국민주택 건설이 더 촉진되겠네. 근데 왜 전부가 아니라 50%야? 경비가 안 나오잖아. 이걸로 주면 경비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반은 비싸게 팔아라 그 말 같겠네. 그래서 이 반은 경비로 쓰는 땅을 노란자 땅이라고 그러지? 들어보셨잖아. 그러면 시행자가 사업하니까 지가 어디가 가장 중요한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 가장 비싼 땅을 누가 갖고 있어? 시행자가. 그래야 작은 땅을 팔아도 뭐가 경비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원리가.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채비지라고 다 경비로 쓰는 땅 아니에요. 반만 경비로 써. 반은 국민주택 용지로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반은 아주 비싼 땅이 되는 거지. 왜냐? 적은 땅으로 경비가 나오려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으로 해봐요. 우리 신도시 가니까 한 중심부에가 막 백화점 건물 같은 게 들어서잖아. 그게 뭐였어? 그게 채비지였어. 그걸 팔아서 경비로 쓰고 이렇게 된 거지. 의미 자체가.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에다가 페이지 151 쓰세요. 4번에다. 그 4번에 그 151이 도시정비법이야. 거기다 쓰세요. 도시정비법. 151 도시정비법과 동일 이렇게 쓰세요. 오늘은 안 배워.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쯤 되면 요거는 한꺼번에 배우시면 돼. 그러니까 이 내용이 나중에 정비법에 가도 똑같은 지문 나와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나중에 확인만 한번 해요. 그 다음 양괄호 5번. 조성토지 가격평가. 그럼 아까 수용 방식에서도 조성토지 가격평가가 나왔었죠. 근데 환지에도 나온다는 얘기야.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조성토지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한다. 이렇게 써놨네. 그럼 순서가 뭐가 먼저인데? 감정평가업자가 먼저 평가한다 그 말이겠지. 그 평가가 되면 어디에서? 거기에 사전 그랬잖아. 사전이랑 그 앞에 전에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하면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했다 그 말이겠지. 근데 요놈하고 수용 방식하고 시험 문제를 꼭꼭 내는데 요 구분 못하면 이쪽인지 저쪽인지 구분 못해. 앞에 아까 찾아봐요 한번. 아까 수용에서는 조성토지 가격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감정가격으로 한다고 그렇게 써놨잖아. 아까. 그럼 감정가격이 뭐다?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뭐한다? 산술 평균한값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헷갈리면 시험 문제 못 풀어. 적어드릴까? 응? 적어드릴게. 환제정지 맨 밑에 여백 보세요. 맨 밑에 여백 있나요? 있어 없어? 있어요. 거기다가 쓰세요 그러면.
조성토지 가격평가. 자,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원래 여러분들 스스로 이걸 구분해야 돼. 내가 써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구분 지면 안 될까 봐 써주는 거지. 감정평가업자 몇 인 이상이 2인 이상이 평가를 하겠죠. 평가에서 수용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여기서부터 달라져. 그러니까 수용이든 환지든 간에 전부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 평가하는 거지. 근데 수용 방식은 그거를 무한 값이다. 산술 평균한 값으로 한다. 그걸 줄여서 무슨 가격이다? 감정 가격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문이. 근데 환지는 토지평가 협의회. 협의회 뭐 거쳐서 심의 거쳐 결정한 값이에요. 이렇게 달라져. 뒷부분이. 그래서 거의 수용이나 환지가 나오면 이 지문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어딘가는 나와 있을 거야. 왜? 헷갈리기 딱 쉽거든. 그러니까 양쪽 모두 다 누가 평가해? 감정평가 평가를 해. 근데 수용은 그냥 산술 평균한 값이야. 그래서 무슨 가격? 감정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데 환지는 먼저 평가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값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구분 반드시 하시고. 자, 2번 환지예정지. 그럼 환지예정지 옆에다 괄호하고 아까처럼 임의적, 장기적 쓰세요. 임의적이고 장기적이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르칠 때도 항상 이 질문하면 그걸 떠올리면서 문제 풀어내요. 아, 임의적이고 항상 뭐 할 때 장기적일 때 나온다. 그래서 주로 아까 무슨 권 준다? 아까 그렇지 사용 수익권만 준다. 그거지. 그거는 이제 밑으로 가면 나와. 밑에 써놨어. 그 뜻만 생각하면 되고. 자, 1번 환지예정지 지정의 목적이 두 개가 있어. 사업의 원활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두 번째 사건 제한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야. 그러면 첫째 목적은 시행자를 위한 거야. 시행자는 채비지에서 무슨 권? 처분권이 있어. 원래 환지예정지는 무슨 권만 주기로 했어? 사용 수익권만 주기로 한 거잖아. 근데 채비지는 무슨 권도? 처분권도 주겠다는 얘기야. 그럼 처분되니까 미리서 처분되니까 뭐가 나와? 돈 들어오잖아.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원래 처분권은 전부 환지 처분이 돼야 처분권이 주어지잖아. 소유권이니까. 그런데 뭐만 지정해도 환지예정지만 지정해도 시행자는 사용 수익도 되지만 뭐도 된다? 처분. 요걸 찾아내야 돼. 처분. 그러니까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게 된다. 이 뜻이 되잖아. 두 번째, 우리는 장기적이니까 오랫동안 사건이 제한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유자에게 무슨 권은? 사용수익 써놨잖아. 사용수익권은 소유자에게 주는 거지. 그러면 시행자가 지정하게 되면 시행자도 좋고 소유자도 좋고 이렇게 되겠지. 근데 단기적일 때는 이런 절차가 더 복잡하니까 안 한다는 얘기야. 왜? 이거 지정하는 절차가 더 복잡하지. 근데 한 20년짜리다 그러면 미리 지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마찬가지. 환지예정지. 아, 그럼 임의적이다, 장기적. 요걸 뜻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해. 시행자에게는 무슨 권? 처분권. 우리 소유자에게는 사용 수익권. 요 두 말만 알아들으면 문제가 풀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에서 자 2번에 가면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지를 어떻게 나와?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수없이 배웠잖아. 공법에서 지정은 전부 다 하여야 한다가 없고 뭐다 할 수 이거 배웠잖아. 근데 시험에 이걸 낸 거야. 하여야 한다로. 근데 못 찾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공법은 크게 생각해. 무조건 지정 나오면 뒤에 뭐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예외적으로 하여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었지?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니까 무조건 기본은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그러면 종전토지에 누가 있었어? 임차권자 등이 있어. 항상 소유자 나오면 우리는 여기서 뭐 나와? 임차권이 나오지. 임차권자가 있으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당의 권리의 목적인 토지나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 뭐라고 돼 있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환지의 정지는 지정할 수 있는데 만약 지정됐다면 지정됐을 때 누가 있으면 임차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지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정 처분의 법적인 성질은 임의적 처분. 그럼 임의적 처분에 다시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임의적 처분이 뭐야? 지정할 수 있다란 뜻이다. 자, 이번에는 형성적 처분. 형성적을 다른 말로 설권적 처분이라. 그 뒤에다가 사용수익 쓰세요. 사용수익. 그러니까 권리 중에 무슨권을 설정해서 사용수익권을 설정한 처분이다. 그 뜻이야. 소유권 아니야. 시험에서 소유권으로 나와서 틀린 거잖아. 환지의 정지는 소유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 환지 처분에서만 소유권이 나오지. 여기는 오로지 무슨 권? 사용, 수익 요것만 나와야 돼. 그러면 독립적이다 그 말은 요거 이제 보고 필기 따로 하세요. 독립적 행정처분이다 그 말은 원래 이 단어부터 해볼게요. 행정처분이란 누가 한 거다? 행정청이. 행정청이 한 걸 행정처분이라고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독립적이라는 뜻이 두 가지가 되겠죠. 시행자 불문. 시행자 불문하고 행정처분이다. 다시 봐요. 여기서의 시행자는 누구예요? 행정청 비행정이지. 항상 환지에서 시행자는 행정 비행정이야. 그럼 행정청이 해도 뭐고? 행정처분. 행정청이 아닌 사람도 행정처분이야. 왜? 행정청이 항상 지정하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시행자가 행정이 하든 비행정이 하든 무슨 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행정처분이니까 무슨 대상이다? 행정쟁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또 하나. 환지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이다. 여기까지 딱 쓰시면 돼. 이제 정리해서. 왜 나중에 써는지 알겠죠? 잘못 쓰면 또 엉뚱하게 쓰다가 잘못 적으면 오히려 잘못되니까 제대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시란 이야기야. 그래서 1번보다는 요 2번을 주의하셔야 돼. 왜냐하면 순서가 환지계획 다음에 뭐야? 환지예정지. 환지예정 다음 환지처분이잖아. 그러면 환지예정지 지정해야 환지처분한다? 맞아 틀려? 어? 틀렸다는 이야기야. 환지계획은 무슨 처분? 환지처분으로 가는 거지. 예정지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예정지는 지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꼭 우리가 시험에서 이렇게 틀리는 거면 환지처분 하려면 환지예정지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상관없어. 환지예정지 지정하고 환지처분은 아무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환지처분은 무슨 계획대로? 환지계획. 환지계획 환지처분이야. 환지예정지는 환지처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무슨 처분? 독립적이다 이런 말이야. 4번은 참고로만. 4번 시험 문제는 안 나와. 그냥 내가 우리 필요하니까 써놓은 것뿐이니까 4번은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환지처분 지정의 절차. 그러면 지정할 때는 시행자가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통지를 하게 돼 있어. 뭐 세 가지가 통지돼. 면적. 먼저 위치. 환지예정지 어디에 지정했다고 위치 알려줘야지. 그 다음에 면적. 왜냐하면 면적은 줄게 되니까 얼마 줄었다는 면적. 그리고 효력 발생 시기. 세 가지를 통지해 주면 돼. 그럼 통지 옆에다 공고를 쓰세요. 그리고 X표를 해. 통지하고 공고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야. 공고해 안 해? 안 해. 그럼 시험에 아까 나온 게 환지계획 인가해도 공고해 안 해? 안 해. 그럼 환지예정지 통지해도 공고해 안 해? 안 해. 그럼 마지막 환지처분은 통지하면 뭐 했어? 공고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끝에서만 공고가 나와. 이런 것도 간혹가다 시험에서 물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환지계획 인가 공고 안 해. 여기도 지정해서 통지는 했지만 공고 안 해. 근데 나중에 환지처분은 통지하면 뒤에가 공고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 거를 좀 신경 써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여러분 스스로 읽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지문이. 그 다음 5번에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해서 표로 가면 환지예정지 지정 효과하고 써놨죠. 무슨 권? 사용수익권. 이렇게 써졌어 이제. 그러니까 환지예정지 지정은 목적이 바로 이거지. 그래서 1번 사용수익권의 취득과 정지. 그러면 사용수익권을 준다는데 언제
언제 취득하고 언제부터 또 정지가 되느냐 요 질문이야.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는 원칙 지정효력 발생일. 아까 지정효력 발생일은 위에서 통지를 했었죠. 아까 위에서 통지했잖아. 시기 기억나요? 아까 저 위에서 기억나? 통지했다고 그랬잖아. 통지할 때 몇 가지 통지했어? 3가지. 위치, 면적, 시기 통지했잖아. 그럼 그날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기억 환지 예정지 지정된 경우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자나 임차권자는 환지 예정지 또는 당해 부분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하고 괄호 속에 무슨 권? 사용 수익권만 행사한다. 아예 다 써드렸죠 이제. 지금 여기는 무조건 너 사용하라 수익하라 이 권리만 줘. 그래서 이걸 사건 제한이 최소화됐다고 그랬고 니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뭐돼? 정지되고 소유권이 존재. 소유권 존재는 처분권이겠지. 항상 소유권의 본체가 뭐야? 처분권이지.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소유권 존재 이렇게 나와. 어디 토지? 종전이야. 종전 토지. 종전 토지는 뭐는 할 수 없는데 사용 수익은 못 하는데 소유권은 그대로니까 무슨 권은 있어? 처분권은 있다 이 말 같은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 예외는 장애가 될 물건. 찾았나요? 장애가 될 물건이 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사용 수익을 개시할 날을 뭐하라? 따로 정한다. 원칙은 언제부터 언제인데?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야. 근데 사용 수익하려고 갔더니 거기에 무슨 건물이 하나 있더란 이야기야. 장애가 되지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 날짜를 정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우리 책이 이렇게 된 책은 하나도 없어 대한민국에. 이 시기를 원칙 예외로 써놓은 책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부터 헤매는 거야. 자 다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원칙적 시기는 언제부터? 지정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 근데 장애가 될 물건 이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따로 정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해가 되시지? 그러면 사용 수익하는데 이제 그건 정리할 건데 항상 가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가서 무슨 권만 행사하면 돼? 사용 수익권만 행사하면 돼. 그래서 종전 토지는 무슨 권이 정지돼?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고 종전 토지 무슨 권은 그대로 남아있어? 소유권, 처분권은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번호가 좀 잘못됐어. 반달과 3번을 2로 필요 없는 거 하나를 빼다 보니까 번호를 내가 못 고쳤네요. 자, 4번을 3으로 5번을 4로 번호 하나씩 당겨서 그러니까 반달가로 1번부터 반달가로 4번까지로 정리되시면 되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이 3번에서는 끝에 문장 종전 토지 사용 수익이 정지되고 그 토지를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 수익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그랬지. 그 방해할 수 없다를 무슨 의무라 그래? 수인의 의무다 이렇게 말해. 그 타이틀에가 수인의 의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맨 위에 여백 있죠? 쓸 때 이제 맨 위에 여백에다 쓰시면 돼요. 지금은 설명 듣고. 자, 2가지로 할게요. 모든 토지 소유자 등이니까 무슨 뜻이야? 임차권자도 있다 이런 뜻이야. 번호 없어도 돼. 그래서 모든 토지 소유자 등은 종전 토지에서 환지 예정지로 무슨 권이 옮겨가? 사용과 수익권이 이전되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땅에서는 무조건 환지 예정지는 무슨 권만? 사용 수익권만 넘어가. 자, 그럼 구분할게요. 그래서 종전 토지는 무슨 권이 정지되고 사용 수익권이 없어지고 아까 말한 무슨 권은? 처분권은 남아있고 이 말이지. 그럼 환지 예정지는 이제 반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무슨 권은? 처분권은 없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요렇게 묻던가 요쪽을 묻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반대로 기억하면 돼. 종전 토지는 그럼 어떻게 돼? 사용 수익이 안 되고 뭐는 남아 있고 처분권 남아 있고. 반대로 환제령지 지정받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할 수 있고 뭐는 못해? 처분은 못해. 이렇게 나오죠. 그때 모든 소유자가 모든 한 명이 아니지 모두야. 모든 소유자 등에게는 서로 간에 무슨 의무가 있다? 수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먼저 적어보세요. 저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이제 오게 된 거지. 밑에가 요거를 이렇게 해서 위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야. 표시할 때 반달글 1번, 반달글 2번에서 묶어서 저 위로. 아무 데도 또 써놓고 어디서 손 볼지 모르지면 안 되잖아. 이해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이제 그림은 필요 없어. 요놈 보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자, 이거 봐봐요. 토지 소유자 등이 5,000명 있어. 5,000명. 5,000명이 지금 땅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지. A도 있고 뭐 B도 있고 C도 있는 거예요. 근데 5,000명 오늘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없어? 없지 지금. 원래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가 지정되냐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는 순간 A는 자기 땅에 무슨 권이 없어져? 사용 수익권이 종지돼. 모든 사람이. 그럼 무슨 권은? 처분권은 그대로 갖고 있고. 다시 B도 자기 땅에 무슨 권이? 사용 수익권이 정지가 돼. 뭐가 지정되면? 환제령지 지정되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땅에 대해서 무슨 권이? 사용 수익권이 정지가 돼. 그 대신에 무슨 권은? 처분권은 남지. 그럼 C도 사용 수익권이 정지되면서 무슨 권만? 처분권만 남게 돼. 이렇게 되겠지.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이제 지정을 묻겠지. A가 여기에다 지정됐다 이렇게 나와. 환제령지가 여기에 지정됐다. 그럼 사용 수익권 정지된 것이 어디로 넘어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넘어가도 중복되지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지. 여기서 이 사람 거 정지 안 되면 둘이 싸울 거 아니야. 내 거다 내 거다 이러니까. 그래서 한쪽이 정지돼야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지. 그럼 넘어갔어. 그럼 넘어가서 이 사람은 A는 여기를 대신 뭐 하면 돼? 사용 수익하면 돼. 근데 이쪽 땅을 팔아먹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지. 여기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갖고 있어? B가 그대로 갖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정지된 권리는 환지 예정지에 가서 그대로 사용 수익만 하면 돼. 나는 이미 처분권은 놔두고 갔으니까 여기는 처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에 처분권은 그대로 누구한테? B한테 있어. 그러면 다시 B는 이 사람의 권리가 이렇게 오는데 방해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게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 자, 그럼 다시. 그럼 B는 이걸 지금 손해 본 건데 여기다 지정하겠죠. 환제령지 지정한다. 그럼 무슨 권이? 사용 수익권이 넘어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미 정지됐으니까 넘어와도 서로 중복되지 않겠죠. 여기 와서 대신 사용 수익하면 돼. 대신에 여기 와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어디에 처분권이 있어? 여기도 놔두고 왔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데 C가 이거 방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 다시 C에게 환지의 정지를 여기다 지정했다. 그러면 정지된 사용 수익권 어디로 와? 이렇게 오겠지? 여기 와서 처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처분권 누구한테 있는데? A한테 있지? 그럼 A는 이 사람의 권리 이렇게 오는 거 방해 거절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원리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하지.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이렇게 물으면 돼. 종전 그럼 요것만 대답하면 돼. 뭐 한다? 사용 수익 못하고 무슨 권? 처분권 있다. 요놈으로 물으면 무조건 사용 수익 할 수 있으나 뭐는 못한다? 처분 이렇게만 대답만 하면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은 무슨 의무? 수인의 의무 있다. 이러시면 되지. 자, 그럼 반대로 3번.
채비지가 나왔어. 채비지만큼은 시행자가 자, 끝 문장 확인해요. 끝 문장만 뭐뭐 할 수 있다. 사용, 수익, 또 처분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환지의 정지는 사용 수익권인데 채비지만큼 무슨 권도 준다? 처분권도 준다. 맨날 나오는 질문 아니야. 이걸 틀리는 사람 부직 있어요. 채비지도 사용 수익할 수 사용 수익만 하고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무조건 채비지는 처분이 가능해. 그다음에 5번 권리의 조정, 용익권자 등의 보호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배운 제. 요거를 적을 자리가 만만치가 않아 이게 좀. 그래서 혹시 노트 갖고 있나 빈 뭐 종이? 거기다 따로 적어서 여기다 붙이도록 하세요. 요거는 여러분 여백에다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설명 듣고 그거는 좀 이따 사진 찍어서 집에 가서 정리 딱 해놓으실 거. 요게 정리를 해놔야 도시정비법 문제가 또 해결이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 도시정비법을 해결하려면 먼저 설명 듣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거기가 권리조정 이렇게 나와. 권리조정을 다른 말로 용익권자 보호 이렇게 나오고, 혹시 용익권이 뭐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잖아. 민법이니까 아니야? 민법 시간은 맞고 여기서는 아니야? 같은 말이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나오면 지상권자 등을 보호한다. 이렇게 나와. 다 같은 말이야. 권리 조정한다. 용익권자 보호한다. 지상권자 보호한다. 이렇게 같은 말이야. 먼저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설명 못 들으면 집에 가서 이해가 안 돼. 첫째, 당사자. 당사자 누구야? 두 사람이지. 너, 나 두 사람이야. 당사자들은 자, 임대료 등에 대해서 요게 불합리하게 되면, 불합리할 때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증감을 청구하는데 날짜는 60일로 돼 있어. 하더라도 60일 안에만 하라 이렇게. 그래 놓고 이 증감 청구가 잘 될까 안 될까 생각해 보면 임대료 더 내놔라. 임대료 깎아달라. 서로 간에 그러면 잘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의무를 면하는 방법은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또 첫 번째, 당사자들은 지역권, 임차권 등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날짜는 60일 안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번호가 똑같이 1번이야. 1번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말이지. 첫 번째는 뭐부터 하고? 증감 청구해보고 잘 안 되면 뭐하라?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라 이 뜻이야. 근데 어차피 1번 증감 청구하면 안 될 건데 그런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뭐 할 수도 있다?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바로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야.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두 가지가 같은 개념이야. 1번 뭐부터 해보고? 증감 청구해보고 안 돼서 뭐 하는 방법?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바로 뭐 하는 사람?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 돼요. 두 번째, 그럼 여기에서 이제 권리를 포기하거나 해지, 권리 포기 해지 나왔어. 그러면 요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시행자한테 손실 보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자, 환지정지를 지정을 누가 했어? 시행자가 지정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시행자가 너한테 돈을 청구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청구하면 시행자들은
그쪽에다가 보상을 하면 돼. 보상. 시험에서 맨날 묻는 게 여기를 물어봐. 자, 보상이 끝나면 시행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와. 구상권. 누구한테 하느냐? 토지 소유자나 이익 받은 자라고 나와. 요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한다. 자, 그런데 다시 5번. 구상이 안 되면 강제 징수하거나 징수 위탁한다고 나와. 그럼 여기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자, 법에 의한 강제 징수한다 이렇게 나와. 그럼 피행정청은 본인이 직접 못하니까 행정청한테 뭐 한다? 위탁한다 이렇게 나와. 그때 위탁할 때 수수료는 4%를 지급하라 이렇게 나와. 4% 수수료 지급하라. 이렇게. 자, 여기까지를 먼저 사진 찍어 보세요. 찍어지죠? 한 장에, 한 판에. 요즘에 줌 있잖아. 줌 있으니까 뭐 밀고 당기면 되지. 자, 그럼 요거를 지금부터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림으로. 자, 여기 봐보세요. 자, A라는 사람이 2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고 B가 1000제곱미터의 땅을 갖고 있어요. 이때 A가 요 B의 땅, 요거 B 거예요. 요 B의 땅 800을 A가 사용하려고 그래. 그럼 사용하려면 둘이 계약 체결하겠죠? 그럼 계약 체결하면 뭐 지역권을 설정하든가 임차권을 설정하든가 하겠고, 그 다음에 사용하려면 뭐를 내놓나요? 임대료, 치료, 아니면 사용료 요걸 내고 쓰겠죠? 그럼 이제 두 사람 간에 계약이 있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둘이. 그런데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어. 그러면 A의 권리를 여기다가 준다고 해요. A의 권리를 여기다 100을 줬어. 아까 면적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환지 예정지, A의 환지 예정지를 여기다 주고 사용 수익하라 이렇게 준 거야. 그런데 B의 거를 옆에다 줬다고 그래요. B를 주는데 500을 줬어. 500을 여기다. 자, 이제부터 문제 생겼어. A가 그동안에 사용하는 면적이 얼마야? 800이야. 이쪽에 와서 보니까 다 써도 얼마? 500밖에 안 돼. 그럼 A는 면적이 줄었으니까 임대료 더 내려고 그래? 깎아달라고 그래? 깎아달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다 이해하시면 임대료 감은 누가? 임차권자겠지. 임차권자는 깎아달라 그런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소유자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쌍값이 낮을 때는 1000이고 지금 비싸게 받은 게 500인데 네가 500을 다 쓰면 나는 반대로 200을 더 쓴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그 당사자는 이렇게 서로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면 소유자는 어떻게 하겠어? 돈도 내놔라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항상 증가는 누가? 소유자가. 그런다는 얘기야. 요게 이해관계야.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는 더 다 쓰니까 더 쓴 걸로 간주하는 거고, 자, A는 순수하게 면적만 보니까 줄었잖아. 그러니까 깎아달라 이런 거야. 그럼 증감 청구하면 잘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가 그러면 서로 간에 싸우지 말고 의무 면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냥 권리 포기하든가 어떻게 하라? 계약 끝내라 그 말이지.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 끝냈다고 예를 들어봐. 그러면 이제 돈은 B가 A한테 준 거잖아. 근데 돈을 누구한테 달라고 청구했어? 시행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시험에 내는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를 설정했는데 권리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 그럼 그때는 증감 청구가 아니라 바로 뭐 한다? 권리 포기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아니면 계약 해지하자. 그래서 무조건 해지한 쪽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 시행자. 그럼 설령 소유자가 해지할 수도 있겠지. 당사자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 혼자가 아니야. 당사자야. 나중에 도시정비법 권리자로 돼 있어.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두 사람 다 하는 거야. 근데 정비법은 권리자만 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소유자는 절대 못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먼저 구분하셔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는 당사자야. 그러니까 증가 그러면 주로 누가? 소유자 쪽. 증가해달라 그러면 소유자 쪽. 감소해달라 그러면 임차권자 쪽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돈을 권리가 포기되거나 계약 해지하면 돈 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한테? 시행자. 그럼 시행자는 자기가 한 일이니까 뭐 해야 돼? 보상. 그러면 누구 대신에 준 거야? 소유자 대신에 준 거지. 그래서 그걸 하는 걸 뭐라 그래? 구상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내가 줘야 될 거를 다른 사람이 주고 대신 받는 걸 구상이라고 그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한테 구상한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 그럼 누가 비용 댔어? 지자체나 국가가 돈 미리 댄 거지. 그 들어간 비용 나중에 청구하는 거지. 그건 뭐라 그래? 구상권 이렇게 말하잖아. 구상권. 그래서 이제 구상이 안 됐을 때 지문회가 항상 뭐라고 하냐면 강제징수 그럼 행정청이라는 뜻이야. 근데 행정청이 아니면 강제징수를 못하니까 징수해달라고 위탁한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면 4와 2가 있어. 4와 2가. 공법은 수수료가 두 개밖에 없어. 2%하고 4%. 그래서 위탁인데 업무 위탁했다. 그러면 2%를 내라고 나와. 돈을 위탁해. 돈 받아달라. 돈은 더 내란 이야기야. 얼마? 4. 이거 틀린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 왜? 개념을 못 잡고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주택법까지 가서 무조건 수수료가 나오면 뭔지만 하면 돼. 업무인지 돈 받는 위탁인지. 지금처럼 돈 받는 거지. 돈 받는 거 뭐야? 4% 내놔라 이렇게 나와. 근데 저 뒤에 가면 업무 위탁이 나와. 그때 얼마? 2%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정비법에 가면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찾아. 어차피 여기 아니면 정비법에 지문이 꼭꼭 나오거든.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포기했다, 계약 해지했다. 그럼 무조건 누구한테? 시행자 돈 요걸 찾으면 돼. 시행자한테. 그럼 시행자 보상 그다음 뭐 나와? 구상 나와. 구상. 그럼 구상 안 될 때는 요게 또 달라지니까 요거 반드시 구분하고. 그래서 요게 이해되면 나중에 정비법 할 때 요게다 맞춰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정리해서 여기다 딱 붙여 놓으시면 돼요. 자, 책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먼저 증감 청구에서 밑줄 긋은 것만 읽을게요.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가 돼서 종전의 임대료, 지료,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되면 당사자는 종래 계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해서 뭐한다? 증감 청구한다. 니은 의무 면제는 그러면 증감 청구가 잘 안 되니까 면하려면 뭐하라? 권리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하라. 그때 기간은 며칠? 60일 경과하면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권리 포기 손실보상. 기억.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이때는 바로 증감 청구 없이 뭐하라?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니은 손실보상 청구는 권리 포기 계약 해지한 자가 누구한테? 시행자에게 청구한다. 디귿 시행자 구상. 손실을 뭐한? 보상한 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에게 뭐한다? 구상한다. 다음 장. 리을 손실보상금의 구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징수나 시장 등에게 징수 위탁한다. 그러니까 강제징수는 누구? 행정청일 때. 행정청 아니면 징수 위탁한다. 자, 보상 절차는 보실 필요 없어. 대신에 마지막 권리 포기나 계약 해지도 며칠 60일 안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아시겠죠? 요게 이해가 돼야만 나중에 정비법도 구분이 되고 또 시험 문제 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참고로 앞 페이지에다가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권리조정 옆에다 그 왼쪽에 여백 있죠. 5번, 4번 권리조정 옆에다 페이지 147 참조. 페이지 147 참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면 끝내는 거니까. 자, 그럼 다음 장에 넘기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기타 조치 나오는데, 자, 1번에가 환지 부지정 토지의 사용수익 정지가 나와 있죠. 그럼 이 지문을 왜 나왔는가 생각해야 돼. 환지 부지정 토지는 왜 사용수익이 정지될까? 그렇지, 돈 받았다. 그 말을 생각하면 되지. 아까 기억나나요? 환지 부지정 토지는 언제 돈 받았어?
환지 계획 인가되면 돈 받았잖아. 그럼 환지 예정지 상태니까 이미 돈 받았다는 얘기지. 그럼 받았는데 계속 사용 수익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정지시켜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끝 문장 누가 관리하면 돼? 시행자가. 왜? 시행자가 돈 줬으니까 시행자가 정지시켜놓고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번은 나중에 하고 3번 보세요. 토지관리. 환지 예정지 지정 따로따로 밑줄고 놨어. 사용수익의 정지처분. 거기서 말하는 사용수익의 정지처분 가로 속에 뭐라고 돼 있어? 환지 부지정 토지를 말해.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됐거나 환지 부지정에서 사용수익 정지처분이 되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없게 된 토지는 자 환지처분 공고가 되는 날까지 누가 관리해? 시행자가 관리한다 이렇게 놨지.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되지. 필기는 좀 이따 하나 다시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환지 예정지고 자 쉬었다가 환지 처분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